노화락하는 삶 자체를 안다는 게요. 우리 몸에는 건강을 지키는 게 나체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첫 번째 노화란 뭐냐? 바로 우리 몸의 노화는요. 바로 굳어지는 현상을 보고 노화의 첫 단추라고 합니다. 굳어지는 현상은 뭐죠? 우리 몸이 식어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식어가는 게 더 지는 게 우리 몸이 차와지는 겁니다. 차와지는 현상. 그러니까 우리 몸에 차와지는 현상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 언제다? 바로 겨울이. 아셨어요? 겨울이라 하는 추위는요. 겨울이라 하는 추위는 우리 몸에서 생명 현상을 빨리 식어 들어가게 만드는 상이기 때문에 겨울이라 하는 상의 추위는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이루어지는 노화를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는 겨울철의 추위에 대해서 신장이 노화를 가장 적게 일으킬 수 있도록 가장 큰 많은 노력이 됩니다. 신장 자체가. 우리가 사람이 노화를 일으키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보다 다 달라요. 노화되는 비중이. 근데 전체 노화의 절반은 언제 온다? 그걸 겨울입니다. 겨울 우리 몸에 식어가는 차가진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서울의 학교병원에 이제 임상 교수로 있으면서 거기에 뭡니까? 중풍센터에 중환자실에 있으면 전부 다 살았다고 왔는데 죽은 사람, 죽었다고 왔는데 살아있는 사람. 그게 뭡니까? 우리 몸에 제일 뜨거운 부위가 뭐랬겠죠? 머리라고 했죠. 살려달라고 살았다고 또 되는데 머리가 싸나이 10도 이상 가는 사람입니다. 죽었다고 돌아왔지 머리에 옮겨있으면 아직까지 생명의 기운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식었으면 차워지면 죽은 거야. 옮겨있으면 아직 생명의 기운이 살아있는 거야. 그만큼 죽은 자 사는 자 바로 온도가 지금 결정됩니다. 차다 따갑다 이런 사람들이 느끼는데 이 추위력에는 차와지는 현상에 우리 전체 노화의 50% 정도 이상은 겨울철에 신장으로 해가지고 콩팥을 콩팥이라 하는 장기가 겨울철에 노화의 브레이크를 하는데 제일 큰 작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이라 하는 장기가 차닥하는 한장이라 하는 차닥하는 추위를 덜 느끼면서 노화의 브레이크를 걸락하면 뭐가 중요하다? 신장이 제일 좋아하는 습관을 실천해야 된다. 신장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철인데 신장이 제일 좋아하는 습관은 뭐다? 바로 검은색, 흑색을 띠는 블랙푸드라고 하죠. 블랙푸드. 블랙푸드라고 하는 신장이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 색깔은 짙은 색이 되는 블랙푸드가 최고다. 신장이 제일 좋아하는 먹거리. 우리가 건강주의에서는 입으로 만들어가는 건강이 제일 큽니다. 식사가 하루의 건강의 절반이 겠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근데 블랙푸드를 하게 되면 여러분 신장이 좋아하는 블랙푸드는 첫 번째가 검은 살 꼬먹게 해나가는 곡류가 있습니다. 김미역 다시마도 해조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엉 연뿌리 그리고 블랙푸드에 들어가는 여러분 놀만한 게 블루베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절음에 적포도가 들어갑니다. 오디가 들어갑니다. 산딸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블랙푸드나 검은 것이 아니고 뭐다? 짙은 색을 지고 어두운 색깔을 띠면 다 블랙푸드다. 그러니까 푸르든 뿔든 관계없다. 짙어지가지고 어두워지면 다 블랙푸드에 들어가니까 블랙푸드는 생각보다 굉장히 범위가 넓다. 이런 블랙푸드를 뭐라 그러죠? 블랙푸드를 다른 음식보다 배로 많이 먹는 게 좋다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야기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저는 한 15년 전부터 TV 라디오를 해가지고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 프로를 전국에 한 10개 케이블 TV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TV는 거의 녹화 프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디오는 생방송이 많습니다. 라디오 프로의 생방송의 묘미는 전화 상담 프로입니다. 전화 상담 프로는요, 짜고 치지를 못합니다. 갑자기 연결된 사람한테 무슨 질문하라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때문에 의사가 제일 받기 싫어하는 게 전화 상담 프로를 제일 싫어합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혹시 내 물은 질문해가 그 온 국민이 넣는 풀에 망신당하면 앞으로 내가 이 우리나라 땅에 좁은 땅에 왜 살기도 싶은 게 그런 질문에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그때 전화 상담은 잘 안 날라갑니다. 그런데 노하우가 많이 살면 전화 상담 프로가 아주 재밌습니다. 왜? 설레면서 질문 받죠. 어떤 질문이 올까? 이게 굉장히 즐길 수 있는 프로가 되면 그게 즐길 수 있는 상태인데 그런 질문을 받다 보면요. 제일 많이 하는 질문들이요. 박사님, 음식 골고루 먹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놓고는 왜 블랙푸드만 다른 음식보다 배로 많이 먹습니까? 그래 먹으면 바로 편식 아닙니까? 이런 질문 하는 거 보면요. 야, 이 사람 뭔가 해낼 사람이야. 의사가 한마디 하면 여러분 모두 예스입니다. 아이고, 너보다 똑똑한 사람이 하니까 뭐 나는 몰라도 무조건 따라하면 좋아지겠지. 하지, 그걸 태클 거는 사람이 잘 없는데. 딱 그러면서 끄떡하면 딱 뭐 말이 되잖아요. 아니, 색깔마다 좋은 장비가 다 있는데 왜 검은색만 배로 많이 물어봤냐고. 이걸 질문해야 정상이야. 그래야지 이 사람은 작심 3일이 아니라 평생 갑니다. 그 사람. 이유를 알고 실천해요. 내가 왜 노력을 해야지, 왜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아야 공부를 해야 되는데, 부모가 하락할 수 없이 하는 공부는요.
전부 다 앉아있는 눈만 공부하지 머리로 공부를 안 하는 거야. 그렇듯이 이런 상황을 할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 하는 여러분들은 하나가지고 확실히 진행할 텐데 제가 뭐라 대답하셨어요? 블랙푸드라 신장을 편애하는 게 아니고 신장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게 블랙푸드에 가지고는 안토시아닌이라고 하는 블랙푸드의 항산화 물질이 하는 가장 강력한 작용이가 면역력 강화다. 면역력 강화라 하는 이런 작용을 다른 물질에 비해서 배로 강력하게 주는데 우리 한방에 면역력이라고 하는 자체를 뭐라고 한다? 바로 어떤 원 기운 기자가 원기라고 한다. 한방에 원기를 길러준다는 거. 이게 바로 자연 치유력과 항상성이라고 하는 몸을 지키는 균형을 잡아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길을 두고 원기라고 해요. 그럼 면역력을 길러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이게 블랙푸드를 먹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종 블루니 조류 독감이 해가지고 치료와 예방이라고 하는 자체가 완전하게 형성되지 않을 때 여러분 죽고 살고는 어디 달려있다. 호흡기를 지키는 그 원기가 강력한 사람은 절대로 감염이 안 돼요. 저항이 없는 사람은 남편의 의사인데 그 2차 감염, 간접으로 감염돼가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죽고 사느냐는 원기가 얼마나 잘 길러주니까 얼마나 잘 죽어가느냐에 따라 삶의 질과 길이 확 달라집니다. 근데 그걸 만드는 데 제일 도움되는 게 바로 블랙푸드. 그러니까 블랙푸드는요, 여러분이 이제는 눈독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선택할 색깔 중에 하나가 블랙푸드가 넘버원으로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들 이제는 청춘과 갱년기라고 하는 노화로 들어가는 통로를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맞는 노년기라고 하는 거죠. 속도가 너무 빨리 오죠. 이걸 브레이크를 걸지 못하면 65세, 90대인 사람보다 더 상전처럼 노인처럼 보여가 버스나 기차 타면 자리 먼저 비켜줄 수 있습니다. 이런 아주 기분 나쁜 생활 습관을 매일 겪으면서 살아갈 사람이 이 중에는 몇 번 생기게 됩니다. 노안으로 보이면 다른 사람이 그걸 뭐 결제하면서 자리 비켜주면 앉아야 됩니다. 그죠? 80대는 어린이가 청바지 거 타가지고 60대 돼서도 막 얼굴이 쭈그하면서 노가 너무하면 자기도 나이 많은데 비켜줍니다. 그만 앉아야 돼. 미안하지. 집에 누워있으면 참 이게 사는 건지 굉장히 인생이 서글입니다. 그게 뭡니까? 조그만한 습관 하나를 생활해서 응용 못하는 그게 오래가면 그릇이 다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털을 만드는 면역력 강화라는 게 신장에서는 블랙푸드에 제일 많이 달려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하면서 신장 자체를 제일 좋아하는 신장은요. 신장은 뭘 좋아한다? 신장은 짤염자에다가 장기장체가 염장이라고 합니다. 심장 콩팥이라고 하는 장기는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맛이 짠맛이다. 염분과 나트륨 양 자체가 하루에 5g에서 10g은 저염식으로 들어가지고 5g은 우리 몸에 장기에 대사하는 물질에 재료로서 쓰이고 5%는 나와주는 배출대가 10g 먹는 거 저염식에 간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거의 20g 이상은 무조건 다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상도 있는 사람들은 30-40g 물 먹어요. 짜고 매운 음식 급속히 먹어요. 왜? 매운탕에 가면 짜고 매운데 미각이 제일 쉽게 제일 잘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제일 잘 미치는 대표적인 있을까? 인공조미료 있죠? 인공조미료는 우리 입에 미래를 가는 맛세포의 마약입니다. 그게 들어가면 사람이 맛에 대해서 더 이상 표현하지 않을 텐데 그게 언제? 집에서 넣은 음식은 거의 넣지 않는데 바깥 외식에 식당에서 먹으면요. 재료는 가장 적게 들이고 입맛을 사로잡는 제일 좋은 방법이 바로 인공조미료 만들었거든요. 맛은 끝나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뭐 라면을 끓일 때 라면 그 조미료 있죠? 그걸 다른 거 끼릴 때도 매운탕 될 때 그거 끼리면 맛은 끝내줘요. 그런데 그게 들어가면 맛은 마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들어가는 맛은 몇 번 먹으면 질려버리죠. 그게 단점이에요. 그게 너무 강력하게 옵니다. 쉽게 됩니다. 일정만큼 내는데 우리 몸에 신장은 염분과 나트륨 양 자체에 들어오는데 노화를 제일 먼저 일으키는 장기가 콩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배추에다가 김장철에 소금을 뿌리면 이따만한 배추가 요만해집니다. 쭉으로부터 돌죠. 신장이 입으로 들어가는 염도, 짠 음식의 양에 따라 신장의 노화가 급속도로 되어있습니다. 짜게 먹는 사람은 신장의 숨이 급속도가 요즘은 뭡니까? 10대, 20대, 30대 같은 인생의 청춘을 지나가는 이 시기에 벌써 혈액 투수라는 심부전 쪽으로 가는 애들도 계속 급속도로 들어갑니다. 그게 60, 70대가 아니고 청춘이라고 하는 1, 2, 30대도 오는 게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이 머리가 좋아하는 맛과
우리 건강이 좋아하는 맛을 잘 구분해가 먹어줘야 되는데 그런 상황을 심장이 약해서 짠맛을 먹으면요 여러분은 한 2, 3대 짧은 시간 내에 심장 자체에 할 수 있는 수명은 다하고 그 뒤에는 피를 걸러내는 일을 기계로 맥주가 하는 혈액투석이라 하는 상황 우리가 이틀에 한 번씩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는 100만 명 넘어가면 엄청 많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 그 주인공이 안 되려고 하면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 조금씩 줄이다가 영물에 대한 걸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을 오늘부터 바꿔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노력하는 자체는 요즘 날씨처럼 먹구름이니까 삶의 질이 없는 것은 내일이 시작할 정도만큼 어려운 삶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 맞춰서 하는 염분과 블랙푸드라고 하는 신장이 제일 민감하게 반하는 요소들입니다. 그런데 신장이라고 하는 꿀이 되는 장기 자체가 겨울철에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는 데 비해서 이 여름철에 때는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는요 우리 몸에서 어떤 사람들은 심장은 우리 몸에는 가지는 특징 중에 여기 하나 절제된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심장은요 여러분들 살아가는 데 오는 질병 중에 성인병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성장기성. 성인병은 3대 5대 생긴데 3대 성인병이 고혈압, 당뇨병, 세 번째가 동맥경화, 네 번째가 심장병, 다섯 번째가 뇌졸중이라는 중풍이다. 그러면 이 중에 당뇨병 하나 빼고 나면 뭐가? 맑은 피가 잘 돌아주면 80% 해결됩니다. 혈관의 압력이 높아지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심장이 펌프질 안 되고 심장이 탈나는 심장이 부두지가 막히는 거고 신경정색이나 돌연사를 일으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머리에 있는 혈관이 막히고 부두지는 뇌경색이라는 뇌출혈하는 거 이런 거 맑은 피가 잘 돌아주면 예방되는 게 당뇨병 하나병 5가지 중에 4가지가 다 뭐로? 심혈관계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인병을 예방하려고 하면 심혈관계라고 하는 80%를 자주하는 게 심장이라고 하는 곤투가 중추의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관계되는데 우리가 심혈관계 상황을 해가 오는 상황과 더불어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제발 오지 않아서 많은 빅3 3대 난치 증상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삶의 길을 중간에 잘라버리는 암이 있다. 그리고 멀쩡한 인간을 병신 만들어버리는 중풍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육체는 살아있는데 정신이 죽어버리는 치매라고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가 내 죽기 전에 이 세 가지만 안 접하고 죽게 달고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갈 때는 이걸 접하지 않고서는 생도병사를 연결 잘 못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걸 더 이상 끝입니다. 왜? 교통사고라든지 자살 같은 인위적인 사건 빼고 나면요 이런 생도병사를 기서는 이런 질병에 연결돼가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우리가 누구나 피하고 살고 싶습니다. 왜? 이거는 현실을 환경을 잃어버립니다. 암중풍 치매는 가족과 직장과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을 잃어버리면 안 돼. 대표적인 게 암중풍 치매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핵심되는 물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 세 가지 암중풍 치매인데 핵심 씨앗입니다. 바로 어혈이다. 이 어혈이라고 하는 자체가 씨앗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암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풍이 못 옵니다.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머리에 있는 뇌세포에 신경전달 물질이 거기에서 활성화처럼 된 게 굳어져가지고 기억과 인지치가 이를 간제 세멘트처럼 멈추게 만드는 치매를 못 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드는 이 어혈을 하는 거 있죠. 아까 어혈은 우리 몸의 손발 아랫배, 이런 부위에 말단 부위로 많이 넣겠죠. 이런 부위가 안 가는 부위가 없습니다. 이거를 우리 몸에서 제일 싫어하는 장기가 뭐다? 심장이다. 왜? 우리 한방에 허준의 독일본 보면 이 심장을 붙들고 신장이라 해요. 신장. 이게 뭐습니까? 심장이란 깨끗한 피만 치고하지 더러울 꼴을 안 보나. 아주 그러면 가장 깔끔한 장기는 심장밖에 없다. 그 때문에 심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가장 더러운 피라 하는 어혈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때문에 어혈이라고 하는 자체가 심장에 와가 암으로 바뀌기 전에 심장은 멈춰버립니다. 우리 몸에 암이 오지 않는 유일한 부위는 심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7수라고 하는 청정지역을 유지하는 유일한 장기는 심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부위는 머리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어혈이 가버리면 뇌경색도 처리되고 어혈이 심장으로 보면 심근경색, 심부전증, 심장과라고 해가 심장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길이를 만들어가면 심장이 올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혈에 가장 민감하게 까칠한 장기를 여러분이 취향을 맞춰주려면 이러면 삶의 길을 못 맞춰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심장이라고 하는 장기가
가장 어혈을 싫어하면서 열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심장이 제일 좋아하는 취향을 알아야 되는데 심장이 제일 좋아하는 취향이 뭐다? 바로 레드푸드다. 적색이다. 적색을 띠는 레드푸드를 심장이 제일 좋아한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이 열받고 있는 여름철에 심장이 열이 받는 빅3 3대 과실을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붉은 토마토다. 두 번째가 붉은 수박이다. 수박 과육이다. 세 번째가 붉은 자두다. 자연의 창조를 끌어안고 태어나는 대표적인 과실 빅3입니다. 토마토, 수박, 자두, 붉은 자두. 이거는 심장의 열을 급속도로 해주고 색깔마저 심장의 뿌리가 들어간다 그래. 그러니까 하루에 토마토 2개만 열심히 먹으면 폭염으로 만드는 심장의 열을 절반을 시켜야 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여름철에 가장 강력한 모양이에요. 체질에 따라서 차이는 나겠지만 일반적으로 건강이 되는 사람은 토마토 2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가거나 건강에 레드푸드를 가을철에 먹어요. 붉은 사과, 붉은 고추. 겨울철에는 과일이 없어. 봄철에 붉은 딸기, 여름철에 붉은 포도. 그리고 사시사철 묻는 당근처럼. 우리 식당 위를 피바로 만든다 보면 심장은 좋아 죽습니다. 눈에 붉은 것만 눈에 띄는 정도만큼 섭취해주면요 심장에 열이 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레드푸드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노화를 일으키는 장기 관리 차원에서 특히 심장의 웰빙을 위해서 특히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저는 아침에 여름에는 한 5시, 5시간 있고 겨울에는 한 6시 반 정도 7시 사이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산에 1시간 반 갔다 오는데 꼭 갔다 오면서 문맥이 딱 들어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산에 올라가지고 운동보는데 운동하고 난 데 이러면서 250cc 약 알칼리 이온수를 250cc 딱 마십니다. 그리고 그거 먹고 나면은 여름철에는 토마토를, 여름철 때는 가을, 겨울, 봄까지는 붉은 사과를 매일마다 먹습니다. 과일의 핵심은 껍질째 먹는 과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과 절대로 껍질 까지 않습니다. 그대로 먹습니다. 대신에 농압이라든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유기농을 매번 먹기는 그렇잖아요. 건강이 되는 상태만 이거를 집에서 밥하고 난 뒤에 떠물에 안기면 감식조 같은데 안기면 우리 주경과 굵은 소금 천일염 같은데 이런 데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 과실을 씻어내는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물론 헹궈버리게 되면 거의 90% 이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면역계통이 질환이고 몸이 저항되고 암이라든지 몸이 극도로 적신호가 많은 사람은요 그 상황이 되어버리면 이런 깨끗하게 처리해서 5% 10% 들어가는 이런 농약과 중금속 자체가 들어가는 걸 막아줘야 될 때는 이런 급격하게 몸이 건강에 안 좋은 사람은 무조건 유기농을 드시래. 2~3배 가격은. 그렇지만 일반 생활을 하시는 사람은 이 정도만 걸러내고 10% 미만에만 들어가면요 몸에는 장기는 거의 브레이크를 걸면서 노화가 안 된답니다. 장기간 중에 간과 콩팥이 우리 몸에 모든 걸 해주게 됩니다. 그에 들어가면요 우리 몸에 너무 완벽하기보다는 적당한 최소한 들어가면 이 간과 콩팥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조금 들어오면 하루하루 일을 해야지 자기가 돌아가는 의미를 찾으니까 조금은 건강한 사람 가능해요. 그렇지만 몸이 극도로 흔들린 사람은 그거마저도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큼 우리가 레드푸드를 하는 상황을 가지고 많이 이용할 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우리 그런 과실류로 들어가는 적색 먹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이 좋아하는 두 번째 뭡니까? 바로 쓴맛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열을 식혀주는 맛은 쓴맛밖에 없습니다. 쓴맛은 인생의 쓴맛이라고 하면 우리가 쓴맛은요 우리가 먹거리 중에 쓴맛을 내는 게 거의 잘 없습니다. 선박이, 죽순, 싼나물, 쑥 같은 회사에 나는 싼나물 종류는요 거의 쓴맛을 많이 냅니다. 이런 사근한 쓴맛을 내는 건요 거의 심장으로 다 들어가요. 심장이 열치는데 아주 빠르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방의 약재가 4,800 이상이 되는 기본 한약재가 거의 60몇% 다 쓴맛입니다. 심장 안에 감기를 가면 모든 약은요 쓴맛이 대부분입니다. 왜? 열을 식혀주고 돌을 주는 데는 제일 강하게 작용하는 게 쓴맛이 약성이 제일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은 약으로 들어가면 쓴맛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쓴맛을 즐길 줄 알아야 심장이 열을 식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이 제일 좋아하는 맛을 따면 단맛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단맛은 소화기가 좋아하는 대표적인 맛이지만 심장이 좋아하는 맛은 단맛에 반대는 쓴맛을 제일 좋아하니까 쓴맛을 자주 접하서 노력하는 게 이 웰빙이라고 하는 상황은 가장 적은 병들어서 제일 좋아하는 쓴맛은 여름철에 제일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여름철에. 근데 이런 틀에 여름철에
적색과 썩맛을 내는 심장을 도와주는 상황을 해주게 되는데, 이 부분과 더불어가 두 번째 노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노화는 수분이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수분이 줄어드는 현상을 노화의 두 번째 단추로 합니다. 수분이 줄어들면 뭐죠? 마르는 현상입니다. 마르는 현상이 진행되는 거 보고 건조해진다 그래요. 우리 몸에서 건조한 기운이 제일 많이 도는 계절이 언제다? 가을철이다. 가을철. 가을철은 자연 기운 중에 건조한 기운이 제일 많이 도는 가을철에 인체 노화의 30% 가까이가 몰려온다. 겨울철에 절반이 오고 가을철에 20몇% 30% 정도가 가을철에 건조한 기운이 있을 때 제일 많이 온다. 이럴 때 가을철에 건조한 기운이 돌 때 오는 가을철에 대표적으로 많이 오는 노화가 호흡기 폐로 온다. 폐는 우리 몸에서 건조한 기운을 느낄 때 노화가 제일 빨리 옵니다. 그 때문에 건조한 기운이 왕성한 가을철에는요, 폐 자체가 마르게 되면 폐포가리가 양질에서 공기를 들이켜 뱉을 때, 우리가 숨을 들이켜 뱉을 때 폐가 부풀어 다 빠지면 안 돼. 이게 너무 건조해지면 이게 부풀어 다 빠지고 나면 이게 들어붙어가 협착이 돼가 버려지잖아요. 그럼 폐 활량이 자꾸 줄어들면 숨가쁘고 순탄 증상이 폐 활량이 부족하면 우리 몸에 기를 흡수 못해요. 이런 상황이 가을철이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이 되게 되면 감기도 제일 쉽게 일어납니다. 건조한 때 일교차입니다. 이러면서 나이가 드신 노약자, 어린애에 대한 노인분들은 조그만한 감기가 폐로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 때문에 이런 부분에 노화가 가을철의 노화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을철의 노화가 여름철에 50%, 가을철에 한 28% 되는 노화 자체를 하지만 3분의 2는 가을과 겨울의 노화가 나온다. 이런 사람과 이 가을철에 노화가 올 때 우리 몸에서 제일 필요한 호흡기 폐가 좋아하는 맛인데, 그걸 보고 바로 화이트 푸드랍니다. 백색 음식, 흰색을 띠는 먹거리에 다 호흡기로 들어갑니다. 호흡기인데 호흡기를 들어가는 백색 먹거리의 대명사는 있는데, 백색을 띠면서 호흡기가 제일 좋아하는 맛이 바로 매운맛이에요. 매운맛, 신라면 하는 매운맛. 매운맛을 띠는 거면서 흰색을 띠면 다 호흡기를 들어가는데, 매운맛 띠면서 흰색을 띠는 대표적인 빅스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마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양파고, 세 번째가 무다. 맵고 흰색을 띠는 빅3에 되는 호흡기를 위한 최고의 웰빙 식단의 대명사가 마늘, 양파, 무인데, 이거를 일상생활 중에 3종 이상 먹으면 좋다고요. 그런데 마늘 3종 먹어봤어요. 마늘 3종 입에 넣으면요, 입만 탑니까? 밥통까지 뜨고 싶습니다. 아이고, 오래 사는 건 좋지만 먹는 순간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고 나 짧게 살다 갈란다 하면서 거의 대부분 고만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못 이기네. 그런 상황 자체를 가지고 매운맛을 없애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를 뭐 그냥 삶아버리든지 구워버리든지 튀겨버리면 그게 아니라 매운맛이 거의 99% 이상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래 들어가면 들어가는 양이 5배에서 8배 이상 많은 양물이 돼요. 그러면 하루에 마늘 수십 동안이 먹으면 바쁩니다. 지가 뭐 고급도 알면서 그거 먹고 지가 어떻게 해요? 뭔가 격투하겠다고 뭐냐. 아이고 그건 짧게 살라는 거 포기하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도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게 마늘, 양파, 무에다가 식초와 간장을 넣어가 5도씨 되는 냉장고의 온도에서 한 5일에서 일주일 지나면 바로 발효식이 됩니다. 마늘 장아찌, 무 장아찌 나가는 발효식을 만들구나. 성분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먹는 데 주어지는 매운맛의 99%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내가 하루에 설주와 있을 때 계속 먹는 그 웰빙 식단의 아침, 저녁, 가을철의 노화의 절반을 막을 수가 있다. 이런 걸 내가 화이트 푸드와 매운맛을 이해하는데, 화이트 푸드라고 하면 이것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뒤에 있는 우리 배 같은 거, 두부 같은 거, 도라지, 더덕 같은 흰색을 띠는 먹거리는 다 호흡기로 들어가요. 그 때문에 호흡기를 행복하게 하는 건 아주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호흡기 자체를 이렇게 지켜주는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의 노화의 3분의 2는 가을, 겨울에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을, 겨울에 막아내는 노화의 마지막 심장은 여름철에 힘을 쓰는데, 이 과도기 하나 끼는 장기인데, 그 장기 계절이 뭡니까? 바로 봄입니다. 지금 여러분 봄은 지나고 왔어요. 봄은 지나왔는데 봄철이 됐을 때 우리 몸에 가장 핵심되면서 흔들리는 노화의 브레이크가 걸리면 적신호가 제일 보이는 장기가 있는데, 그 장기 이름하여 간이라 합니다. 간이라 하는 장기는 봄철의 노화를 가장 강하게 됩니다. 왜? 봄철에는 뭡니까? 간에 사는 신진대사를 하는 거예요. 신진대사랑 활동량이 다른 계절에 비해서 5배에서 8배나 많아집니다.
신진대사를 하고 우리 몸에 입과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모든 먹거리와 공기에 독을 풀어내는 해독작용을 하는 게 바로 간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5배에서 8배나 신진대사는 봄철에 필요한 성분인데 그 이름하여 뭐를 한다? 바로 비타민이라고 하는 영양분이 꼭 필요하다. 그게 내 몸에 5배 이상 늘지 않으면 우리 몸에 봄철에 느끼는 대표적인 증상을 보고 충곤증이라 한다. 그리고 밥만 먹고 나면 여름철보다 2~3배로 많이 졸리는 식곤증이 제일 많이 오는 게 봄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면 우리가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간에서 빠르게 공급돼야 그래 독소가 조직에 노화를 파는데 불이익을 걸칠 때 이런 상황에 제일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비타민이 제일 많은 먹거리는 비타민 제를 먹으면 제일 편합니다. 비타민 제를 먹으면 그 성분이 우리 몸에서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결합할 수 있는 사람이 20~3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결합이 안 되고 똥으로 다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일 때 제일 좋은 겁니까? 결합이나 자연 먹거리에서 흡수되는 종합 비타민을 우리 몸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 제일 비타민이 많은 알이 바로 채소와 과일입니다. 그리고 해조류. 이런 사람들이 채소 과일 중에 봄철에 하는 채소 중에 제일 많이 뱅이, 다래, 두릅, 쑥, 미나리, 부추. 봄철에 나는 먹거리 중에 채소라고 하면 생각나는 색깔이 있어야 된다. 뭐다? 네? 녹색. 그렇죠. 봄철 가면 그린푸드라고 합니다. 녹색이 생각나야 되는데 어디에 강의가 채소 가니까 붉은색, 검은색 이런 색을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붉은색, 검은색이면 5%에서 7% 이상 안 됩니다. 근데 그런 색깔이 쉽게 나오는 그 분의 머리에서 건강 또 불어갈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보편 상식선에 통할 정도만큼 3분의 2 이상이 나머지 색깔을 하는데 그 일부분밖에 안 되는 색깔을 보고 아주 자신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운전사도 면허증 있는 사람이 몇 개 되는데 아무나 전화하면요 운전 잘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그린푸드를 하는 자체는 채소의 대명사 채소의 대명사인데 우리가 녹색을 띠는 상황 자체는 간이 제일 좋았습니다. 간은 녹색과 청색은 푸른색을 제일 좋아합니다. 저보다 때문에 간이 좋으면 첫 번째 채소가 뭐다? 간이 좋아서는 넘버 1 채소 부두고 우리가 한방에서 이야기할 때 부추를 한다. 간띠가 나쁠 때 부기를 빼는 가장 강력한 채소 하나 그러면 부추가 넘버 1이다. 경상대 정우지랑 부추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가 미나리다. 부추와 미나리는 간이 좋아하는 우청경 자백호를 하는 산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금치, 우리 녹두, 완두콩, 우리 봄철에 제일 많이 매실 같은 거, 매실의 기술을 담가놓으면 여름철에 설사, 이식, 식중독 잡으면 여름철에 디톡스, 해독을 하는 단료식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색을 띠는 과일 중에 대명사를 할 수 있는 상 중에 하나가 참다래라고 하는 키위 있잖아. 키위 자체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최고의 과일이 키위입니다. 아셨어요? 키위를 하루에 2개 이상 먹게 되면 정신적 스트레스 받는 공부하는 학생들, 정신노동 직장인들, 연구원, 육체노동에 정신적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은 하루에 2개 정도 이상 먹는 신맛을 내는 그린 키위가 최고의 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 키위라고 하는 상 자체를 녹색을 띠게 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상이 신맛이 생각나요. 신맛. 간은 그린푸드 녹색과 신맛을 제일 좋아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간입니다. 간이 제일 좋아하는 양념을 이야기할 때 바로 식초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녹색을 띠는 먹거리 채소에다가 식초를 넣어가 들어가는 먹거리를 만들 때 세상의 음식 궁합이라 한다. 부추라든지 두릅이라든지 초장에 찍어 먹는 거. 거기에다가 레몬이라든지 감귤류, 키위, 상이라든지 식초 같은 상을 넣어가지고 새콤하게 해가 들어가는 거는 가장 행복해져 제일 좋은 겁니다. 이런 틀을 만들어가지고 신맛과 녹색 먹거리 자체를 간으로 들어가면 간이 신진대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만드는 부산물이 바로 어혈입니다. 그리고 혈액 위에서 나쁜 물질 만드는 거고 우리 한방에 담이라 한다. 한방에만 담 맞았다. 하지만 옆구리 겨누면 담 맞았다. 성격 자체가 뭐가 뿔뿔 올라가지고 시큰거리면 이거 자갈포나 한다.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다음에 또 야구 방망이 야구 공 같은 게 툭 튀어나옵니다. 이걸 배워나가면 주사위 잡고 물 빼냅니다. 한의가 잡고 물 빼냅니다. 이거 뭡니까? 활액이 잡고 빠져나옵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된 건 담이라고. 그런데 이런 거 아니고 피로나는 건 어혈이에요. 이런 상황을 만드는 핵심될 장기 간이다. 그러니까 간에서 어혈을 적게 만들려고 하면 그린푸드와 녹색 먹거리를 먹어가지고 간에 어혈의 부산물을 가장 적게 만들어요. 그래야 이 피가 심장으로 들어가요. 이 피가. 심장 들어가요. 심장으로 들어갈 때 심장이 아까 레드푸드와 썬맛에 있는 먹거리가 심장의 피는 돌아갈 때는 7수에 가까운 물을 만드는 데서 있습니다.
이걸 돌려내는 상황은 이렇게 봄에서 간이, 여름에 심장이, 가을철에 호흡기 폐가, 겨울철에 콩팥 신장이 사계절을 타면서 환절기라고 하는 자체를 이겨내는 면역력을 만들기 위해서 겨울철에는 블랙푸드를 배로 많이 먹어라. 이 자체가 계절을 슬기롭게 만드는 아주 핵심되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중시하는 게 전체 틀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틀에 맞춰가 제가 마지막으로 강조시킨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은 이 정도 레드푸드와 썬맛을 가지고 해결될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변수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관리하는 상주의 감기가 바로 기쁜 감정입니다. 감정을 좌지우지하는 대표적인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을 위해서 기쁜 감정을 만들 만큼 심장이 열이 식어가는데, 기쁜 감정을 만드는데 첫 번째 습관 하나가 뭐죠? 웃음입니다. 웃음의 80%가 미소로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얼굴에 밝은 표정만 지어도 심장은 열은 식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음요법, 웃음 치료를 하는 자체는 뭘 이야기하죠? 그 자체는 하나같이 뭘 이야기합니까? 심장을 위한 게 51%고, 웃음을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폐활량도 나고 소변도 세뇨관에서 소변을 잘 만들어냅니다. 이는 다 좋은데 그거 다 합쳐봤자 심장 하나마도 못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웃는 이유는 뭐다? 심장을 해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제일 많이 웃어야 돼. 그리고 얼굴 밝은 표정 지어야 돼. 그리고 너 혼자 짓지 말고 내 눈도 웃는 얼굴 보면 더욱더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걸 웃음요법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내는 이유 중에 하나. 두 번째 뭡니까? 바로 박수입니다. 심장을 위해서 박수를 잘 치시다. 여러분 두 손으로 박수 한번 치보세요. 두 손. 여러분이 치는 박수는 소리는 커. 근데 제 박수 차이입니다. 저는 박수를 치면요, 손바닥이 얼얼하지 않고 손가락이 얼얼해요. 이런 상황에서 박수를 치면 소리가 어떻죠? 이 소리가 기를 쨍쨍 울리면서 고음이 막 나는데, 이게 뭡니까? 손바닥이 진공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박수가 소리를 울리면 우리 몸에 어혈이라고 하는 자체가 콩팥이 21% 나쁜 어혈인데, 이게 진공이 되면 빨대처럼 심장 끌려갑니다. 이런 박수를 만들어내는 거고, 이걸 웰빙 박수라고 하고, 여러분이 좀 전에 치는 박수는 감사의 박수야. 똑같이 박수 치도 하는 일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웰빙 박수를 만들려고 합니다. 저 같은 이런 박수를 16년 이상 쳐왔어요. 10몇 년 쳐서 여러분도 이 박수를 1년 이상, 3개월, 6개월, 1년 이상 하루에 360일 꾸준히 치면요, 1년 이상 치면 거의 3분의 2가 박수 치는 소리가 기가 땡아지는 거고, 그러니까 손바닥에 내는 덕음이라고 웰빙 박수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저기에서 강의하는 내용은 여러분의 시도에 구분의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게, 내가 소리 갖고 갔을 때 그런 걸 만나면, 야 진짜 장유회장에서 그 박수가 요즘 소리가 많이 높아서 한번 들어보이서 가면 그 박수 치면서 엄청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누구나 노력 앞에서는 누가 뭡니까? 브레이크를 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꾸준히 하게 되면 누구나 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음에 좋은 자리에서 어느 지에 가서나 만나게 됐을 때 이런 웰빙 박수를 쳤을 때 그거의 한 단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웰빙 박수요, 여러분이 많은 노래가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 박수 이상으로 전 마지막 변수가 노래입니다. 심장은 우리 몸에 리듬을 타는 유일한 장기는 심장밖에 없습니다. 왜? 심장이요, 손대보세요. 심장 박동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손목에 맥을 잡아보세요. 맥박에 규칙 쓰고 있습니다. 심장은요, 리듬만 타버리면 절대로 열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리듬을 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다? 바로 즐길 수 있는 노래다. 노래 2박자, 3박자, 4박자, 6박자 치게 되면 노래는 리듬을 절로 탑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20대, 40대, 60대, 내가 좋아하는 18번 노래를 즐기면서 흥얼거면서 부르는 노래 가사 중에 좋은 가사가 머리에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노래를 보고 웰빙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래 중에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노래 중에, 부르는 노래 중에 한 5가지, 8가지를 매일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는 나는 행복합니다 하는 해피송입니다. 이걸 제일 많이 부릅니다. 왜? 건강지수의 핵심은 행복지수가 받쳐지지 않고는 절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단어를 하루에 40분 이상 머리에서 생각, 입으로 되뇌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눈물이 나다가 머리에 행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나면요, 여러분의 심장의 건강 절반은 보장받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고 입으로 많이 되뇌입니다. 그게 마인드 컨트롤, 자아 고취를 만듭니다. 이런 상황 자체가 중요하니까 저는 나는 행복해, 나는 해피송을 제일 많이 부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쨍하고 힘들라요. 자신감과 희망을 주는 노래를 제일 많이 부릅니다. 그래야 내 몸에 필요한 원기를 기를 수가 있다.
인생의 주인공은 내 자신입니다. 내가 변두리 사람 내가 절대로 옹기는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쨍하고 힘들라 같은 희망과 자신감 노래를 많이 불러요. 세 번째, 당신이 최고야 하는 고래도 춤추게 하는 당신 좋아하는 노래는요, 신진대사와 혈액순환 시키는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웰빙성을 부딪히는 노래는요, 제가 50대 초반에 부딪히는 이런 노래보다 또 30대에서도 다룰 수 있고 80대에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되는 문화에 맞는 노래를 즐길 수 있는 가사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뭡니까? 네 번째는 요즘 같은 상이 제일 많은 조용필의 여행을 떠나야 한 노래죠. 건강이라 한마디로 자연에 동화된 삶 자체가 건강의 첫 단처럼. 그러니까 자연 속을 다지고는 여행을 떠나는 노래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주 불렀어요. 그러다 보면 몸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자연은. 그러면 웰빙성의 핵심을 내는 여행을 떠나야 됩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자리하는 감사. 이런 5에서 8가지 노래를 다 쳐죠. 저는 하루에 눈꽃들 셋이 바쁩니다. 작년에 거의 전국 강연 228번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달에 10번씩 복지시설에 무리지를 하고, 그 다음에 TV 라디오 프로, 한대학생들 임상 특강 같은 이런 상을 하루 통통 없이 1년간 이용해서 뛰댕기면서요. 가면서 거의 10번 20번 이상 부른 노래 중에 제일 많은 노래들이 바로 이런 노래들을 반복해 부릅니다. 그 중에 제일 애국가처럼 10반전을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뭐냐? 나는 행복한 해피송.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요, 여러분한테 해피송을 여러분한테 선물로 드리면서 오늘 반응하시고 이 노래는요, 여러분한테 가르치기 대신에 부르면 여러분과 같이 따라하면서 강의를 마치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기다리던 그날이 왔어요. 즐거운 날이에요. 움츠렸던 어깨 답답한 가슴을 활짝 펴봐요. 가벼운 옷차림에 다정한 벗들과 즐거운 마음으로 별가산을 뛰면 노래 불러요. 우리 모두 다 함께 해피 불러.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앵콜 한 거를 보통 많이 받겠는데요. 오늘도 안 해가니까 앵콜 받습니다. 제가 또 앵콜 안 부르면 오늘 또 유정률 못 거둘 것 같아가지고 오늘 하는 제목 중에요, 요즘 7, 8을 피스제를 합니다. 인생에서 제일 많이 여행을 떠나요. 제가 오늘 좀 이제 못한 거이지만 또 여행을 떠날 일본 앵콜곡을 하면서 강의를 마치러 푸른 언덕에 내고 황금 빛에야 축제를 열어서 권한을 향해서 대공을 향해서 먼저 이른 아침에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 빈긴 속도를 벗어나봐요. 내 아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가가 여행을 떠나요. 굽이 또 굽이 깊은 산속에 시원한 바람 나를 감기네. 하늘을 보며 노래 부르는데 내 아이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것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제가 이 수안보에 제가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의뢰인한테 이 여기에 대구 있을까지 오는 상을 하면서요. 항상 여러분한테 어떤 밝은 모습으로 뭔가 하나 더 주시는 이게 건강 보따리를 얻으셨느냐 중인데 정말 올 때마다 성황리에 이렇게 맞으니까요. 오늘 제 자신도 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관계가 하루를 여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를 열 때는 설레의 마음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루를 닫을 때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닫아야 하루 아침에 가장 큰 보역 중에 하나는 밝은 표정으로 하루를 열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습관 하나가 건강에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된다는 걸 아시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는 건강의 문은 닫도록합니다. 건강하시죠? 제가 오늘 인사를 하면서 제가 출판한 책 중에 제가 한 2가지 정도를 제가 오늘 책을 몇 권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이런 연구를 보니까 한 90명 정도 되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분들한테 이걸 다 들으시면 좋겠지만 제가 책을 그냥 여기에서 질문에서 몇 분 드릴까 했는데 제가 이 90분 중에 제가 머리에 생각하는 행운권처럼 생각하는 번호 럭키 번호를 제가 몇 분을 불러가지고 오늘 행운권 추천점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제 번호 중에서는요 제가 저는 11번 제가 맛깔나는 한방 이렇게 해가지고 한 12년 동안 TV 라디오 전국 강연 내용을 2008년도에 출판해가 지금 출판사에서 전액 주제가 7세권까지 나왔어요. 생활 동기부 강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주 DVD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책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영상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것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제가 다음으로는 우리가 27번 27번 계세요. 오늘 안 계세요. 그만 그 번호를 28번. 네. 제가 그냥 무련대시 나오는 번호를 잡는 거니까 그냥 무의미가 어쩔 수 없어요. 자, 제가 우리가 아노르 건강 보이가 해가지고 전국에 작가 공모전에 최종 작가로 선정을 내가 현대인의 건강에 대해서 다루는 책인데 건강에 이제 아주 재밌게 끝난 책이니까 자리를 보시면 내가 휴대폰, 인터넷, 자동차, 전자레인지 다 쓰고 있죠. 팬이한테 내 몸에 어떤 변화와 질병이 오는지를 미리 캐치하고 관리하는 법을 지금 건강 에세이입니다. 아주 재밌게 보시고 건강 좀 건강하십시오. 그러면 자 나머지 책 있는 건요. 우리 남자 제 번호 버리면은 바로바로 하나씩 나눠드려 하죠. 뭐.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는 33번. 안 계세요? 아, 계세요. 자, 축하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47번. 예, 축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는요, 우리 70번. 그 다음에 우리 하는 거는 우리가 81번. 이제 대본 답이가 많이 쓰시는데, 제가 썼는 내용 중에 한 4-5장 되는 있도록 굉장히 많이 쓰다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일 한 5장 이상은 제일 많이 쓰시죠. 야, 이게 너무 많이 쓰시니까 걱정이 안 된다고. 그런데 야 정말 이렇게 한 20-30번이 드는 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하나같이 다 열심히 하시고 그랬겠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그걸 다니면서 다 서너 번 같으면 확인하기는 못하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제가 내일이라 전화 그 중에 제가 하는 상황 중에 그 번호 중에서는 66번 그리고 제가 마지막 60. 예. 그 다음에 그 하나 제일 앞에 앉아있으면서 열심히 19번이 누구? 19번입니다. 앞쪽에 서 열심히 달려보 저는 강의할 때 앞쪽 사람 제일 좋아합니다. 네. 저는 한가에 강의하면서 거품이 막 튀도록 그러니까 침이 튀는데 앞에 서 있으면 고통인데 끝까지 맨날 앉아있는 학생은 여밖에 안 하대요. 근데 여기서 다음생이 6명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지막 한 번은 우리 제일 멀리서 제주도에서 오신 분 제주도 오신 분 있습니까? 제주도 멀리서 오신 분 저 비행기 타고 있을 테니까 한번 감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요 여러분과 함께 한 2시간 정도 정말 목이 쉬도록 해주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열정이 여러분이 여름을 이기는데 큰 엔돌핀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만나니까 생각나는 마지막 노래 구조를 한 가지 말을 소개하고 끝내주세요. 즐거운 인생